윤석열 대통령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아침 뭐 조중동 보니까 뭐 대통령이 달라졌다. 그 기자실에 내려와가지고 비서실장의 정무수석 직접 발표하고 심지어 2개씩이나 기자 질문을 받았다. 이거 도어스태핑을 제기한 거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바뀌었어요? 일단은 뭐 외견적으로 변화가 맞는데 네.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 도어 스태핑 중단 17개월 만에 기자 질문 받아. 17개월 만에 기자 질문 받아. 눈물 난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드라이한 제목이잖아요. 네. 와, 근데 이제 이게 상징하는 바가 많은 거지. 야, 이게 기사가 되는구나. 드디어 대통령. 우리 그 기자들이 잘못했네 그동안. 왜 이렇게 질문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기사가 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기자의 질문을 받는 게 이게 기사가 될 정도로 사실은 엄청나게 꽉 막혀 있었다. 아무 이제 대언론 접촉이 사실상 없었다고 보면 되는데 저는 어제 이제 대통령이 2번 내려오셨잖아요. 네. 홍철호 정무수석 때도 한번 내려오고 2차례 내려왔는데 2가지를 느꼈어요. 하나는 첫 번째 질문을 했는데. 우리 이제 그동안은 정책에 집중했다라면은 이제는 이제 국민들 설득에 집중을 하겠다. 이 말씀을 처음에 하셨어요. 맞아. 그게 이제 조선일보 기사 제목으로 이제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 이제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거 누가 이제 기자가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이 정도의 역사적 참패라고 본다라면은 이거는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건데 그렇죠. 이게 무슨 한 5석, 10석, 뭐 한 20석 정도로 졌으면은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그런데 이렇게 졌으면은 이거는 바꾸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다 바꾸라는 얘기인데 이분은 그대로 가시는구나. 얼마 전에 지난주 목요일에 그 한겨레 단독도 있었잖아요. 당선인들한테 의원한테 전화해가지고 국정 방향은 옳다. 큰일이다. 그러니까. 큰일이다 이거. 아니 근데 그 정치하는 대통령도 어제 대통령 얘기는 이런 거잖아요. 이게 참모용지 외부로 알리라는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가 사실은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정치하는 대통령이었다. 이때까지 정치 안 하고 뭐 했어요? 뭐 한 거예요 그럼? 딴 거 했나? 안 정치했나? 정치하는 대통령이면 바로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기자회견하는 모습도 아니면 직접 나와서 발표하는 모습도 참모들이 엄청 권하니까 마지못해 한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지금 비서실장 날라가고 그리고 총리 날라갔으면 본인이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뭐 저라면 얘기하면 맞나 이게? 되게 사과하고 되게 그래야 되는데 그런 자리에 와가지고 2번을 내려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하고 기자들 하는 모습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뭔가 정확하게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제 저도 이제 정무수석 소개하는 자리에서 어떤 기자가 그 이재명 대표 만나서 의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물으니까 표정이 살짝 나빠져. 그렇죠, 나빠지면서 이 자리에서 정무수석 얘기해야 되는데 왜 여기 맞지 않는 질문을 하느냐. 아마 올라가서 좀 화가 났을 거예요. 그 기자 누구야? 좀 화를 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느닷없이 2차례나 내려와가지고 뭐 비서실장 발표하고 정무수석 발표하고 사실 이게 평범한 일상이어야 되는데 17개월 만에 기자 질문 받아 이게 제목거리가 되는 세상이니까 그 자체도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은 그에 앞서서 이번 총선에 대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대통령이 서서 좀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내가 진짜 앞으로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서 잘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비서실장 인선 발표하고 정무수석 발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게 저는 즉흥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막 맞아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든 이게 대통령실이든 뭘 할 때마다 정말 타임 스케줄에 맞게 이것을 하고 이렇게 많이 보고 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제의했는가 하고 한동훈 위원장한테 뭐 제의했는가 하고 저기 홍준표 시장 만나는 거 또 지금 비서실장 뽑아놨는 거 정진석 더더군다나 2번째 또 홍철호까지 하면 동시에 하든가 갑자기 2번 내려가고 홍철호는 또 웬 말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모든 걸 보면 즉흥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가장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뭘 좀 미리 정교하게 기획하고 당연히 그래야죠. 영수회담도 하려면 홍철호를 뒤늦게 넣든지 빨리 빼든지 지금 한우섭이거든요. 그 사람을 하든지 뭐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 다음에 빼든지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저는 사실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제 또 발표한다고 미뤄가지고 오늘로 또 이제 실무회담이 연기가 된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전 답답합니다. 가장 답답하다. 그러니까 요거에 받아 준비가 안 됐다의 디테일 아까 전에 제가 두 가지 얘기한다면 하나는 얘기했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진석, 홍철호 두 명을 소개를 할 때 가운데 보면은 연단이 있잖아요. 네. 연단에 서서 안 해요. 그렇더라고요. 연단 진짜. 옆에 그러니까 여기가 연단이면은 네. 요쯤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심지어는 두 번째는 기자들이 좀 가서 마이크 네, 대라. 마이크 대라. 근데 아이 뭐 이러면서 나도 봤어. 네. 그래가지고 네. 그때 이제 그거를 생중계를 했잖아요. 네. 언론사마다 이 볼륨이 달라요. JTBC는 거의 안 들립니다. 심지어는 이게 방송마다. 마이크가 멀어서 이게 대통령이 이거는 아주 디테일한 건데 네. 이거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대충 다 뭉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식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네.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고 일맥상통한데 뭐냐면은 뭐 기자들 뭐 김치찌개나 끓여주지 뭐 그 소통 아니야 그게 뭐 그냥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뭐 나와서 이게 되게 17개월 만에 기자 질문 받아가 제목으로 나올 정도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날이에요. 네. 그러면은 딱 서가지고 반듯하게 서가지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뚜렷뚜렷하게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뭐 예 했습니다 예 이렇게 이거를 마이크 그거 뭐 마이크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지금 이거 네. 이 대통령직이라는 이 자리와 그리고 이 자리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상황 엄중한지. 그 상황의 자리 중요성을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아이 보고 마이크 이 이쪽 마이크는 당신을 위한 게 아니고요. 국민을 위한 거예요. 맞아요. 여기서 떠들고 있으면 됩니까? 여기서 안 된단 말이에요. 시청자들 위해서 이 마이크를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것부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김줄 배우가 네. 말씀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걸 보면서 놀랐거든요. 전혀 모든 게 준비가 안 돼 있구나. 뭐 이런 회견하는 것도 기자 답 받는 것도 준비가 안 돼 있지만 그 준비 답 받으려면 어느 정도 마이크에 가야 되고 네. 어떤 대답을 해야 되고 어떤 폼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이 준비가 안 됐고 예전에 우리 경례 차렷 이거 네. 안 한 게 전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이것도 사실은 다 써줍니다. 군인 의전 같은 거니까 네. 그걸 보고 잠깐만 보면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보는 자리예요. 네.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 그걸 보면서 준비를 안 하기도 하고 하기도 싫고 관심이 없다 이런 생각이 전 들어서 좀 무너졌어요. 저는 좀 슬프기도 하고. 갑자기 그 개그맨 장동혁 씨 생각나는 거. 대통령 뭐 그까이 것 뭐 대충 그냥 가다가 뭐 마이크 있으면 뭐 대충 옆에서 좀 대충 막 기자들 질문하면 대충 한두 개 받고 그만 가 대충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어느 대통령이 그럽니까? 그리고 대통령 되는 사람들 다 평생을 준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막 꿈꿀 거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 되면 기자가 어떤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을 할 거고 네. 북한하고 어떤 외교는 어떻게 할 거고 모든 것을 평생을 준비해서 정치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서는 거거든요. 네. 5년간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얘기지만 몇 달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마음적 준비가 안 된 게 아닌가 싶어서 약간은 저는 많이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슬펐어요, 사실은. 네.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뭐 바꾸긴 바뀌라고 자꾸 그러니까 바꾸긴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말도 좀 줄이겠고 스타일도 좀 바꾸겠고 그다음에 메시지도 좀 바꾸겠다. 근데 사실 이게 아니라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지 않으니까 사실 갑자기 영수회담 지난 금요일 날 한 게 사실은 갤럽 조사가 취임 후 최저치인 23% 나와가지고 이러다가 이거 10%대로 떨어지면 큰일 난다. 그래서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토마토가 발표한 여론조사 보면 또 비슷합니다. 소폭 오르긴 했어요. 그래도 긍정이 29.3, 30% 안 넘습니다. 부정이 67.7, 모르겠다가 3.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가 네. 26이었거든요. 네. 3% 소폭 네. 상승했어요. 네. 국정평가 지지율이. 네. 이게 이제 그걸 겁니다. 26, 23으로 떨어졌을 때는 총선 참패 효과겠죠. 네. 그래서 보수층이 응답하지 않았던 부분도 네.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지금 약간 회복됐던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수회담 제안이 이제 그 밑에 깔아줬다고 깔렸다. 봅니다. 네, 네. 더 떨어지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신경 안 쓴다고 하죠. 신경 되게 쓰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 23% 나온 날 그날 갤럽 조사 나온 날 그날 갑자기. 제안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게 되게
두려웠고 10몇 %로 가면 탄핵이나 어떤 최악의 국면으로 간다고 봤기 때문에 그게 마지막으로 막은 게 아닌가. 지금부터 조금 올라갔던 게 그런 효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정확하게 저도 일치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이제 탄핵이라는 말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완벽하게 이제 레임덕에 빠졌을 때가 보수층이 지지를 거두면서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갤럽 여론조사나 전국 지표조사 MBS 이거는 굉장히 조금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정권이 좀 잘 나오는 여론조사 중에 하나예요. 전국 지표조사가 그러니까 뭐 이거를 보수화됐네 그런 게 아니라 경향성으로 보면 되는데 여기에서도 한 11% 포인트가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보수 60대 70대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그 중에서도. 그렇다고 본다면 이거는 큰일 나겠구나 이러다가 이제 탄핵의 그림자가 이제 아른아른 거렸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로 위기감을 느끼는지 좀 의문인 게 조금만 올라가면은 지지율이 또 올라가면은 또 똑같이 하실 것 같은 아이고, 이런 느낌. 제가 말입니다. 하면서 또 똑같이 하실 것 같아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국정 기조에 대해서는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 총선 결과를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하지?